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는 걸 여쭤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여원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특별히 저희 회사에서 국제 이혼 소송의 경험이 아주 많으신 홍기웅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로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는 걸 여쭤보세요. 배우자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단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이혼만을 구하는 소송, 그리고 양육자랑 친권자를 지정만 하는 소송, 현재 사건 본인을 소송을 제기한 양육자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 없이 이혼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법률로는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해서 이미 기왕에 합의가 있었거나 일방이 이미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친권, 양육권 지정하는 것까지도 공시송달 판결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으로 혼인을 한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느냐 또는 취소할 수 있느냐, 가능한가요? 네. 만약 혼인 무효다 이렇게 구할 때는 특별하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위장결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혼,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또 다른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근친혼, 직계가족이나 법률상 배우자라든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걸 위배해서 했다라는 것도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졌거나 이런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게 혼인 취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결혼식을 해외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했다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겠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재판의 관할권이랑 준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판의 관할권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제고, 준거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거예요? 이런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부부가 같은 국적일 경우에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부부가 어디에서 공동생활했는지, 한국에서 공동생활했다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공동생활지가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의 혼인생활 중에 형성됐던 재산이 있거나 차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얼마든지 관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양육권 문제인데요. 이혼을 한다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도 상당히 큰 다툼이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아이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엄마 쪽 혹은 아빠 쪽 어느 쪽이 더 높느냐, 그리고 경제력이 어떻게 높아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특히나 국제 이혼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국 학교를 다니느냐, 그리고 언어를 한국보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게 더 자유로우냐, 그 상황도 얼마든지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아동들은 사실 자기 의사를 밝힌다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상 이제 아주 나이가 어린 경우에 어머니한테 조금 많이 치우쳐서 양육권, 친권을 선고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학대 정황 또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서 아주 심대한 귀책 사유, 또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더 이상 입국하지 않는다는 어떤 출입국 관련한 증명,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국제 이혼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내 배우자가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 가능하냐? 가능하다. 다만 이혼이라는 판결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다툰다면 공시송달은 어려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결혼시켰는데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이 있느냐? 가능하다. 왜? 우리나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한 명이 이제 우리나라 국적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도 재판 관할이 있고 중거법 역시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률 역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이혼할 때 양육권 친권 부분, 아주 어린 경우에라면 어머니한테 이제 쏠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머니가 뭐 학대의 정황이 있다거나 특별히 귀책 사유가 높다거나 또는 해외로 이주해서 더 이상 입국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뭐 등등의 사정들이 있다면 뭐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다른 판단을 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 뭐 입증의 문제긴 하겠죠. 네. 최근에 뭐 국제 이혼, 뭐 다문화 가정 뭐 너무 많고요. 이미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법률적 분쟁들이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법률가를 만나셔서 면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